1978년도에 발표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사랑을 얘기했고 우리 석가님도 자비 이런 것부터 사랑의 일종인가요? 즐거운 음악으로 항상 시작하고 있는 인천여우입니다. 인천여우를 우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여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천여우가 나옵니다. 오늘도 시장은 좀 뭐랄까 좀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신종 코로나는 아마도 어제가 마무리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방이 강화되는 그런 모양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신종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어제 정도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어제 60포인트 7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런 하락세, 그것이 아마도 충격 구간의 마무리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시황 시간에서도 미국 증시 반등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가 아마 충격은 마무리됐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제 말이 그대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예측을 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까지는 좀 충격이 있어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대로 장이 그렇게 크게 추가적으로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국 장이 이제 반등하는 거 보면서 여전히 중국 관련된 내용들은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나라 전세기가 우한에 가서 우리 국민들을 모셔온다고 그러죠. 무사히 좀 한 분도 병에 안 걸리고 한국에 다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차전지를 자, 어제도 제가 채팅 금지를 안 풀고 쭉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풀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2차전지가 전기차죠. 전기차는 앞으로는 10년간,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10년간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강력한 테마가 2차전지가 될 것이다. 2차전지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전기차죠. 아마 전기차가 앞으로 10년간 물론 이제 시점마다 아주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전기차가 강한 테마를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기차와 2차전지, 요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그런 이제 테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또다시 2차전지하고 전기차 얘기를 좀 하면서 종목은 세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코스모화학하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요건 이제 전기차는 아니죠. 자, 코스모화학과 호텔신라하고 센트럴모텍은 일종의 전기차이면서도 경량차,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상장된 종목인데 아주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센트럴모텍은 제가 오늘까지 한 세 번째 말씀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스모학은 처음 말씀드리는 거고, 호텔신라는 좀 다른 쪽이죠. 호텔신라는 다른 쪽이고, 센트럴모텍은 관련된 기업이고, 그래서 코스모학과 센트럴모텍을 말씀드리고, 호텔신라가 마지막에, 호텔신라는 이제 면세점 쪽인데, 이 면세점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코스모학하고 센트럴모텍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코스모학하고 센트럴모텍하고
어찌 보면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나 차량 경량화랑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는 이제 전기차나 이런 건 아니고, 호텔 신라는 우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코스모학부터 말씀드리는데, 코스모학이 코스모 신소재랑 연결돼서 2차 전지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 브리핑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 브리핑. 자, 전기차와 2차 전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전기차의 미국 전기차의 판매 동향 월별로 14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작년도에 좀 주춤했었는데, 어쨌든 월별 판매량이에요. 월별 판매량. 그래서 한 해에 약 작년 재작년에는 약 4만 대 정도, 그 작년에는 월별로 한 3만 대쯤 팔렸다. 3만 대. 우리나라는 뭐 몇백 대도 아니라 뭐 얼마 안 팔리죠. 우리나라는 얼마 안 팔리는데 몇백 대 정도는 팔릴 것 같은데, 예, 몇백 대.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3만 대 정도 팔렸고 18년도에는 4만 대쯤 팔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 바라겠고요. 뭐 꽤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비중은 약 3%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또 테슬라의 판매 비중, 판매 추인데 테슬라 전기차죠. 테슬라가 보시면은 1000대죠. 1000대인데 3만 대까지 팔렸다는 거죠. 테슬라가 18년도에 3만 대까지 팔렸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대략 한 2만 대 정도, 많이 팔릴 때 2만 대까지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그런 대목 아니냐. 월별입니다. 월별로 테슬라가 꽤 팔린 거예요. 꽤 팔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GM은 여러분 볼트 아시죠? 볼트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가 판매되는 추이, 뭐 몇천 대 정도, 그 정도인데, 테슬라의 모델 3의 그 모양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죠? 다음에 쉐보레 볼트, 즉 GM 쉐보레 볼트, GM의 볼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보다도 판매량이 더 많죠. 월별 판매량이 중국은 많이 나갈 때는 월 16만 대까지 나갔습니다. 16만 대. 16만 대까지 합해가지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합해서 월 16만 대까지 팔렸어요. 사실은 뭐 하이브리드보다 이제는 전기차가 대세예요. 그래서 16년부터 한 2만 대 팔리다가 10만 대, 11만 대, 12만 대, 16만 대까지 팔린 적이 있었다. 그 정도로. 작년엔 좀 뜸했지만 그런 게 이제 현재 전기차의 판매 추이라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 전기차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다. 이걸 많이 강조드렸죠. 전기차는 배터리다. 전기차에서 가장 원가가 높은 게 배터리다. 우리가 전기차를 왜 못 삽니까?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휘발유차에 비해서 성능이 좀 약하다. 이 성능이 약하다는 얘기는 멀리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행거리. 그거가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도 비싸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사기에는 참 부담스럽죠. 일반인들이 이걸 사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제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더 빨리 소모가 되고, 여름에 냉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을 하게 되면은 전기 소모가 더 빨리 진행이 되죠. 겨울에 난방이 원래 이제 가솔린 자동차는 난방이 그 엔진에서 그냥 오죠. 뜨거운 엔진에서 그냥 품어져 나오는데, 전기차는 그게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제 히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더 빨리 소모된다. 그죠. 그것이 이제 약점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저건데, 전기차 배터리가 LG화학의, 그것도 삼성 SDI에 항상 골칫거리였죠. 골칫거리. 그런데 작년도에 무지하게 나갔습니다. 많이 나가가지고, 전기차 배터리가 드디어 올해부터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흑자전환 될 것 같다. 그래서 LG화학이 항상 골칫거리가 전기차 배터리였는데, 만약에 흑자전환 한다면, 그 LG화학에서 배터리만, 분리하겠다. 기업 분할하겠다는 거죠. 기업 분할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가속적인, 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러면 배터리가 왜 비싼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결국 얘 원자재가 비싸서 그렇다. 그래서 원자재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비싸다. 그런 것 때문에 비싸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주로 코발트, 니켈, 동, 리튬, 흑연, 이런 것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오늘 그 코스모화학이 좀 주가 올랐는데, 코스모화학이 코발트랑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발트. 그래서 또 니켈도 아주 중요하죠. 코발트하고 니켈이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코발트는 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생산된다 그러고, 또 리튬도 굉장히 어려운 품목이죠. 코발트, 니켈, 동이야 많이 있지만 리튬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비싼 것은 이런 이제 가격들, 코발트하고 리튬 때문에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말씀드렸죠. 셀과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에서 솔브레인 후선 같은 거, 뭐 분리막이니 동박에 최근에 뜨고 있는 SKC도 그렇고요. 일진머티 이런 것들 쭉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 또 새롭게 전기차 배터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자고요. 다시 한번 먼저 코스모학을 보겠습니다. 코스모학을 보겠는데, 오늘은 말이죠. 코스모학을 보면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기업들의 상황을 한번 쭉 보고 생각을 쭉 하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오늘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제가 쭉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배터리 셀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양극재가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도제,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솔브레인과 후성이 전해질, 일진머티, SKC, 이런 재가 이제 뭐 이제 그 동박이라는 게 구리의 얇은 그 동박이니까 구리의 포일, 그죠? 뭐 이런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구리를 얇게 막처럼 만든 거, 뭐 그런 거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그 첨가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근데 사실 요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다시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적 분할한 그런 이제 기업인데, 니켈인데, 이제 하이니켈은 이제 고밀도 니켈이라고 봐야겠죠. 하이니켈로 양산하는 양극재 업체다. 근데 이제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업체로서 이제 거의 뭐 1, 2등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양극재를 생산하고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할 무지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용 니켈, 코발트, 망간, 811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그렇고,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죠. 양극할 물질과 전구체 제조사인데, 이제 양극할 물질은 에코프로비엠에서 하는 것이고, 전구체.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LNF는 마찬가지로 양극할 소재 생산 기업이다. LG화학과 삼성 SDI에 공급하는 회사고요. 근데 코스모학은 역시 이제 양극재 쪽인데, 황산 코발트 생산업체인 코스모 에코캠을 회사로 두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모학이 오늘 뜬 이유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코발트가 있죠.
코발트 생산이 있는데, 이 코발트 생산업체인 코스모 에코캠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코발트는 산화 코발트를 황산에 녹이고 굳혀서 만든 제품인데 2차전지의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이 항상 코발트.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이, 코스모화학은 사실은 이제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모회사죠. 그래서 자회사의 코발트 생산 회사가 있고 2차전지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핵심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만드는 회사가 모회사, 자회사로 있고, 게다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티타늄, 원래는 이산화티타늄 쪽의 기업으로서, 독점 기업으로서 유명했죠. 코스모화학은 이산화티타늄,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옛날에 올랐었는데, 그렇다. 코스모화학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할 물질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아시다시피 이제 음극재의 대표 기업, 음극재의 대표 기업. 원래는 이제 포스코의 내화물 제조를 했던 회사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은 2차 전해액 생산, 전해액이고 후성도 전해질입니다. 전해질. 솔브레인과 후성. 그렇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 2차 전지용 동박을 2차 전지용 동박. 예. 동박의 1위 기업이에요. 글로벌 1위 기업. 일진머티가. 그래서 이것도 만만하게 볼 기업은 아닙니다. 동박의 글로벌 1위 기업이라거든요. 글로벌 1위 기업. 삼성 SDI하고 BID에다가 이제 생산해주고 있다. 판매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보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전해질 쪽이에요. 전해질. 그렇고. 그 다음에 사막 콘덴서. 요거는 이제 2차 전지의 전압을 상승시키는, 또 유지시키는 DC 링커 커패시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콘덴서 기업이죠. 콘덴서. 그다음에 ITM 반도체. 2차 전지 보호 회로 1위 기업이다. 2차 전지 보호 회로 ITM 반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뉴인텍, 가끔씩 주가가 급등하죠. 뉴인텍. 콘덴서, 전기차용 콘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유라테크라는 회사도 있고,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나노 소재 기반의 첨단 부품 기업이다. 전기차, 5G, ESS, 차세대 IT 분야에 사용되는 나노 자성 소재의 그런 걸 만든다. 그 다음에 삼진 L&D. 2차전지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 제조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2차전지 뚜껑 만드는 회사다. 전체 물량의 70%를 삼성 SDI 공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UST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것도 있고요. 통신 장비 케이스 같은 것도 만든다. 서진 시스템. 상신 EDP. 요거는, 리튬 2차전지 생산업체다. 리튬 이온 2차전지 생산업체다. 소형 가전에 쓰이는. 그래서 상신 EDP는, 자동차 배터리는 아닌데, 일단 소형 가전에 쓰이는 그런 이제 생산업체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삼성 SDI에서 하는 2차전지 그러니까 껍데기죠, 껍데기. 캔 개발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신행 SE라는 것도 있고요. 신행 SEC도 있고, KG 케미칼도 있고, 삼기 오토모티브 있고, 세미시스코도 이제 있습니다. 세미시스코도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여기로 나와가지고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스마트 EVT2 요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조달층에다가 조달층에 납품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고 세로닉스, REP, 영화테크, 삼원테크, MK전자, 상하프론테크까지 하여튼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린 것은 이제 좀 큰 회사 위주로 한다면 셀을 만드는 삼성 SDI, LGI, SK이노베이션, 또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솔브레인과 후성, 전해질이죠. 그 다음에 동박, 기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2월 8일부터 17일까지, 2월 17일까지, 시카고에서
시카고에서 모터쇼가 있다 그래요. 시카고에서 모터쇼가 있다 그런다. 시카고. 근데 이 모터쇼에서의 핵심 이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자율주행차.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량차,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량차 한 게 테슬라 납품하고 있는 센트럴 모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뜨고 있는 겁니다. 네. 센트럴 모텍. 이런 게 계속 뜨고 있고, 오늘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좀 주가 올랐던 이유하고, 센트럴 모텍이 막 상가 오르는 것이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모 화학은 어떤 재무구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코스모 화학은 원래는 말이죠. 원래는 이산화티타늄 회사예요. 이산화티타늄 회사. 원래는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회사다. 또 항상 코발트, 요것도 이제 유일한 회사죠. 항상 코발트를 제조하는 회사다. 이산화티타늄을 만들 목적으로 68년도에 설립됐고, 국내 유일의 이산화티타늄 및 항상 코발트 제조회사다. 독점성이 있죠. 코스모 화학이.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밟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계열 기업으로 양극할 물질을 제어하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촉매, 코스모 에코캠. 요거 이제 에코캠은 항상 코발트 기업이죠. 항상 코발트. 이제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잘 나가니까 이제 코발트 판매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형 필름이나 필름 쪽은 좀 약했다라는 거죠. 약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신소재의 스마트폰, LCD TV 이런 쪽, IT 쪽은 약간 좀 정체되고 있는데, 2차전지향 코발트라든가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많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확대 정책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확대 정책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20년대는 전기차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이다. 재무제표 보니까 재무제표가 계열사들이 좀 있으니까 매출이 좀 됩니다. 4천억에서 18년도에는 6천억까지 갔고요. 작년에는 조금 뜸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이제 위축돼가지고 영업이익 좀 적자를 내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제 파워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조금 이익이 좀 안 나더라도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다 생각이 되고요. 부채나 자본구조나 이런 것은 계속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유보율은 10%밖에 안 되고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고, 차트를 한번 본다면, 이제, 코스모 화학. 나와 있네. 차트는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유상경제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쭉 내려왔는데, 작년 12월 달에 4,000원대에서 4,150원 바닥 찍고 난 다음부터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리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도 하고 한 다음에, 배당은 주긴 주는 모양인데 배당락도 하니까 배당 주나 모르겠네, 진짜. 주가 이제 저점 찍고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늘 그래도 꽤 거래량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코스모학이. 오늘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1,517억. 많이 했네, 1,517억. 거래 대금이 1,517억 맞나, 이게 진짜? 네, 맞네요. 1,517억이나 만들었어요, 코스모학이. 상당히 대량의 거래를 만들었다, 코스모학. 1,517억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장기 라인의 돌파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대량의 거래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다. 1,500억의 대량 거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주가는 9,000원까지 올라왔고, 차트상으로 보니까, 장기 하락하다가 바닥 찍고, 이제,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적은 아직 뭐, 썩 좋지는 않은데, 내용을 보니까,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또 코발트를 만드는 코스모 에코캠 이런 게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열사의 구조 자체가 꽤 괜찮다. 이런 개념에서, 좀 재무 상태만 좋아지고 투자 이력만 있다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코스모 쪽은 좀 이게 약점이 그거예요. 투자
투자 여력이 좀 약하다. 약점이 그거예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력이다 그랬죠. 투자 여력.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삼성그룹, 그다음에 LG그룹, 그다음에 SK그룹, 이런 그룹에 속한 기업이 좋고, 그리고 개별 기업이더라도 굉장히 재무 구조가 우량한, 아니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처럼 그룹의 역량을 밀어 가지고 확 그냥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장수할 수 있고, 2차 전지 업계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는 좀 부족한 건 있어요. 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해. 그게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코스모학도 우리가 유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모학과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쭉 봐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가. 이건 양극재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비엠. 바닥 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 LNF, 또 양극재 기업인데 바닥 치고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역시 바닥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음극재에서 포스코 케미칼, 바닥에서 힘차게 올라왔고, 다음에 전해질의 솔브레인, 많이 올라왔죠? 솔브레인. 급등을 했습니다. 후성. 이제 막 장기선을 돌파하는 모습이다. 동박의 일진 머티리얼즈, 아주 뭐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SKC, 최근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계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동박 기업 3개가 좋습니다. 두산솔루스까지 그렇고요. 솔루스도 지금 뭐 기업 분리돼가지고 쫙 치고 올라가죠. 두산솔루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된 첨보, 요것도 아주 내용이 좋고, 나노 신소재 비슷하죠. 뭐 아직까지 크게는 못 올라왔지만 대주 전자재료도 바닥에서 지금 뚫고 올라온다. 자, 2차 전지 다시 한번 제가 쭉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는 쭉 여러분한테 쭉 리딩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여러분한테 좀 깊이 있게, 그 중에 핵심 종목이 뭐다 하는 까지 해가지고 장기 투자 또 신루타 투자의 종목으로 그 중에 한두 종목 정도, 두세 종목 정도 많을 때는 그렇게 추천해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코스모학을 예를 들면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센트럴 모텍. 요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센트럴 모텍. 주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여기만 돌파하면 이제 그칠 게 없다라고 그랬는데, 거기 돌파한 이후에 다시 지지 딱 받고 찬찬히 올라가가지고 밀릴 듯 하다가 어제 우한 폐렴 사태에서도 그 별로 안 밀리고 탁 치고 올라가 상한가가 버렸단 말이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밀린 것을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바로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이 센트럴 모텍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매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매력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잠깐 봐볼게요. 이게 94년도 설립이 됐고 울산에 본사가 있고, 울산에 있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다. 자동차의 구동, 현가, 변속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원래는 정밀 가공 쪽을 했고, 알루미늄 단조 쪽, 이제 알루미늄 단조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루미늄 단조. 그 다음에 볼스크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건데, 그 중에서 볼스크류하고 알루미늄 컨트롤암, 요거가 이제 히트를 친 부분이다 하는 거죠. 알루미늄 컨트롤암.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다.
테슬라 납품이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재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테슬라 납품 때문에 지금 이제 센트럴 모텍이 걸핏하면 상한가 가는 이제 그런 종목이 되었다는 거죠. 변속기 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래 패러다임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미래 패러다임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센트럴 모텍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컨트롤암은 기존의 철 제품에 비해 강도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또 테슬라 등의 테슬라의 100% 독점 공급 중이다. GM과 BMW에서도 공급을 확대 중이다. 이런 거니까 앞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쪽은 이제 에너지가 좀 약하니까 좀 가벼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볍고 강도 좋은 거. 그래서 그게 딱 맞는 회사라는 얘기죠. 독일 부품 회사가 독점하고 있던 볼스크류를 국산화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요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차트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요, 센트럴 모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상갔으니까 내일은 또 내리겠죠. 내리면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센트럴 모텍은 800만 주짜리인데 3만 원이니까 한 3천억은 아직 안 돼요. 한 2,600억 정도 시총, 2,600~700억 정도 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가 최고의 테마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요런 종목들은 이제 출발이라고 봐야겠죠. 출발.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의 부품을 만들거나 차량을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할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물론 뭐 센트럴 모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또 현대 모비스라든가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경량화 제품들을 선보이고 만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무궁한 성장을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이 주목해보자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센트럴 모텍은 결국 전기차, 2차전지, 차량 경량화, 요거랑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관련되어 있죠. 아까 코스모학을 비롯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코발트, 항상 코발트 만드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코스모화학과, 또 코스모화학의 계열사가 코스모 신소재인데,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모텍은 그냥 어찌 보면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이번에 시카고에 열리는 2월 8일부터 열리는 시카고 모터쇼에서 결국 핵심이 전기차가 될 거니까 관련돼서 결국 2차전지가 될 것이고, 또 2차전지 전기차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볼 때에 1월 말 2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 전기차가 상당히 핵심 테마가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쭉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적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방송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서 인천여우를 갖다가 클릭하면 됩니다. 인천여우를 갖다 검색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을 해놓으시면, 인천여우 클릭해서 구독이나 좋아요를 이렇게 구독을 해놓으시면 제가 이제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해서 올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푸시가 되죠. 딸랑딸랑이 푸시가 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2차전지 종목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매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코스모 에코프로비움은 뭐고, 에코프로는 뭐 하는 회사고, LNF는 뭐다, 코스모 화학은 뭐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솔브레인, 후성, 일진머티, 첨보, 사마콘덴서, ITM 반도체, 뉴인테크 뭐고,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가면은 제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메모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마지막은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마도 신종 코로나가
어제가 대바닥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대바닥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중국 수혜주다 그랬죠. 중국 수혜주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이제 댄스리를 맞은 것도 댄스리.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 입국을 뭐 제한하겠다는 동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눈길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오히려 중국주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신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물론 이제 화장품주도 괜찮아요. 화장품에서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코리아나라든가 뭐 아니면은 LG 생활건강 아니면 뭐 아모레 코스맥스 좋아요. 한국콜마도 좋죠. 지난번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불매운동 할 때 그때 한번 댄스리 맞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주가가 빠졌으니까 또 이번에 한번 대반등 나올 수 있다 보는 겁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모레, LG생건 이 다 좋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 화장품주는 탄력주나 코리아나 같은 탄력주도 좋고 또 뭐 코스온 같은 것도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기업 내용이 있으니까 탄력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반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말고 제가 화장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호텔 신라는 뭐 하는 회사냐는 건데 크게 이제 이름이 호텔이니까 호텔 하겠죠. 호텔. 그다음에 면세 사업, 면세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 및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 레저 및 여행. 그래서 호텔은 서울에 신라 호텔이 있고 제주도에 신라 호텔이 있고 또 비즈니스 호텔 신라 스테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국내 호텔 산업을 선도한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호텔이 많은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뭐 호텔 비스무리하게 아난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각 군데 더 많죠. 아난티가. 근데 이제 객실 자체는 오히려 뭐 서부 T&D 이런 것도 객실이 굉장히 많아요. 용산에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일단 객실 규모는 뭐 누가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라 호텔 하면 대표 호텔이죠. 아주 대표 호텔이죠. 그렇고 국내 공항과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에다 면세점을 하고 있고 태국과 일본, 홍콩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면세점을 갖다가 해외에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창의공항을 비롯해서 태국, 일본, 홍콩 이런 데다가 이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 호텔에서 매출보다는 이런 이제 면세점 매출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의 규모 성장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빠르게 이제 매출이 늘어난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인 여행객 수의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 또 호텔 레저도 있는데 호텔 레저는 크게 뭐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뭐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다낭에다가도 이제 호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실리콘베이,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데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근데 매출은 지금 이제 한 4조까지 올라왔는데 올해는 아마 5조 정도까지 작년도에 5조가 넘었을 거예요. 5조 근데 이것은 이제 주로 면세점 쪽에서 그렇죠. 파라다이스도 중국주죠. 파라다이스는 이제 강원랜드는 중국주라고 안 그럽니다. 강원랜드는 주로 내국인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인가요? 거기는, 규모도 크고, 새로 만드는 데다가, 그쵸.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태로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살만하다는 겁니다. 빠졌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분명히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데 뭐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신종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가. 이게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가, 피크를 치고, 그다음부터는 좀 약해지는, 예. 아마도 내일 아침에도 뭐 몇천 명 늘었다, 이게 몇백 명, 한 1000명 단위는 아니지만 한 몇백 명 늘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막 우한을 갖다가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뭐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게다가 요게 이제 빠르게 퍼지지만, 심각도는 좀 약하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주 강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강력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아마,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수요일,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목금 지나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약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사들어가자. 호텔신라. 당연히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게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런 게에 사고 싶은 호텔신라 같은 거 한번 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한 2천억대까지 올해 작년이죠. 한 2,500억까지 나올 것 같고 상당히 뭐 회사는 좋죠.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이제 세 개의 사업 부분이 있는데 TR 부분 이게 이제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면세점은 아시죠? 패션, 주얼리, 뭐 화장품, 시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비통, 헤르메스, 샤넬 이런 이제 세계적 명품 브랜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팔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 사업부는 뭐 있는 거고 호텔 사업부. 생활 레저 사업부는 피트니스 클럽이죠. 피트니스 클럽. 단트를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쪽은 큰 뭐 매출 비용은 없고, 결국 이제 매출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면세점이 되겠죠. 면세점이 가장 매출 비용이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본다면, 호텔신라는 이렇게 차트가 돼 있어요. 주가가 뚝 떨어졌잖아. 지금 열심히 막 올라가려다가, 이번에 시진핑 뭐 오고 한한령 풀린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다가 탁 떨어졌잖아요. 근데, 신종 코로나는 단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오히려 요 신종 코로나 잘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신종 코로나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시진핑의 방안과 한한령 해제의 이슈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한한령 해제 이슈가 더 부각이 되면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개념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딱 모양 자체가 차트 모양 딱 보면 말이죠. 장기 평선, 단기 평선이 결집을 하면서 이제 막 튀어 올라가는 순간에 21선 지지받는 위치에서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한번, 물론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죠. 우리 한국 화장품도 좋고, 요것도 이제 폭 떨어졌잖아요. 요것도 21선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코리아나도 좋죠. 요것도 21선 딱 지지하고 있는 모양 좋잖아요. 모양 좋죠. 딱 보면 모르면 모양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코스온도 괜찮고, 그죠? 코스온도 밑에 내려왔죠. 그 다음에 뭐 한국 콜마나 콜마 홀딩스도 이건 이제 이번에 뭐 일본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콜마 회장이 또 좀 구슬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코스맥스도 그렇고, 콜마 B&H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뭐 LG생건도 좋고, LG생건 좀 비싸죠. 120만원, 130만원. 이것도 좀 내려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는 단명할 것이고, 시진핑은 장수할 것이다. 이런 건가요? 코로나는 단명할 것이고, 시진핑은 장수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니까. 위기는 기회.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천요는 이제 스마트 방송이요? 모르겠는데, 스마트 방송은. 인천요의 스마트 방송인가요? 인천요의 스마트 방송. 스마트하다는 게 이제 스마트하죠, 뭐. 스마트한 게
제가 하여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천여고의 스마트 방송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빈센트 반 고의 작품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밴드에서 출발했어요. 밴드에서 출발했는데 밴드는 이제 주로 이제 문자만 가는 거죠. 문자만 가는데 스마트 방송은 문자하고 방송을 같이 합니다.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서 문자하고 방송 같이 해요. 보더라도 딱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자도 열심히 내보내고 장중 방송도 하고 이게 스마트 방송입니다. 그 방송은 8시 30분부터 회원 방송이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오후 2시 30분부터 보면서 3시 30분까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요. 화가가 그리고 이제 문자는 이제 수시로 문자와 밴드와 문자를 동시에 올립니다. 밴드에도 올려주고 문자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리딩을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마트 방송의 뜻이고 게다가 이제 시황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장중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문자와 밴드로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을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시황을 하고 또 야밤에는 또 이렇게 종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방송이에요.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이제 아침에 7시 방송 7시에서 7시 한 40분까지 하는 방송인데 7시 40분 요거를 갖다가 유료 방송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스마트 방송 보시는 분은 아침 방송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포함해서 7시에서 7시 40분 방송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낮에 장중에도 볼 수 있고 방송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번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좀 싸니까 가격이 싸죠. 66만 원이니까 싸지 않습니까? 2개월에 한 달에 33만 원 정도 싸니까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품이 딱 하나죠. 요거 딱 하나인데 그래서 상품이 너무 단촐하다 그래서 아침에 그 시향 방송을 따로 떼내 가지고 시향 방송으로 7시부터 7시 한 40분까지 시향 방송으로 유료화 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도 2월 달에는 유료화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요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미리 올 만한 그런 테마, 미리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 미리 길목을 지키는 전략,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입니다. 미리미리 좀 남들보다 먼저 남들이 겁먹을 때 공포는 기회다, 공포를 사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돈 벌기가 한참 수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북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북주도 보유하고 매수하고 가져갈 때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포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포를 사라. 예. 전혀 그 전에 다른 대통령